땅은 곡식을 기릅니다. 곡식은 사람을 기르죠.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듭니다. 저마다 자기 땅에서 기른 것들을 가져와 팔고 또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에는 좋은 대학이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세 물세 좋은 곳에 학문의 터전을 잡았죠. 어떤 곳에서는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조상을 모시기에 좋은 터가 있다고 합니다. 명당, 과연 어떤 곳일까요? 경상남도 통영시, 바다와 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 땅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예술가를 길러냅니다. 옛사람들은 인걸은 지령이라 했습니다. 산세와 지세에 의해서 인물의 탄생이 좌우된다고 했는데요. 그 해답을 통영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다 내음 물씬 풍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야기가 파도에 실려 들립니다. 그리고 화로처럼 팔딱거리는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시인 김춘수, 시인 청마 유치환, 현대미술가 전형님, 음악가 윤희상이 바로 이곳 통영에서 자랐습니다. 김춘수, 꽃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도 이곳 통영에서 자랐습니다. 유치환은 통영의 바다와 산, 하늘을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전형님. 그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색채의 마술사로 불릴 만큼 한국의 추상화를 개척한 화가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색채는 통영의 추억이 가르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 윤희상, 통영의 파도 소리가 길러낸 작곡가입니다. 그의 생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바라봤던 지세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멀리 문필봉이 보이고 그 옆으로 아담한 언덕들이 음악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윤희상이 곡을 쓴 곳은 이영만리 타곡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윤희상은 늘 고향 땅 통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희상의 음악 선율은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와 파도 소리, 다채로운 높낮이의 산세와 닮아 있습니다. 바다 멀리 하늘을 나는 천마의 잔등처럼 생긴 산이 보입니다. 바다는 사시사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양식을 되어줍니다.
땅 주변으로 흐르는 산세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통영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통영은 시와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미술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는 땅입니다. 이제 부자를 길러낸 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곳 한가운데는 솥바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남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습니다. 솥바위 중심으로 반경 20리 이내에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강물 한가운데에 조성된 솥바위. 풍수적으로는 나성이라고 합니다. 강물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그곳에 재물이 쌓인다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찾아갈 곳은 의령입니다. 이곳에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있군요. 마을 초입에 있는 상점들 이름도 부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네요. 길 이름도 부잣길입니다. 야트막한 산들이 주변을 막고 물길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 중이라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을 창업하게 됩니다. 생가에서 멀리 둥그런 산이 보입니다. 풍수에서는 저런 산을 두고 봉황 포란형이라고 합니다. 봉황이 알을 품었으니 그지없이 좋은 지세입니다. 솥바위의 두 번째 다리가 뻗은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진주 지수면 승산마을. LG그룹의 창업자 고인혜 회장의 생가입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부자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양 남대문 바깥에서 이런 부촌이 없다고 했다죠. 원래 이 마을의 주류는 능성 고씨가 아니라 김해 허씨였습니다. 고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 허씨 가문과 통혼을 시작해 두 가문이 핏줄로 얽히게 됐다고 합니다. 마을의 지세를 보니 부자가 나올 만합니다. 너른 평지에 나지막한 언덕이 둑처럼 길게 누워 있습니다. 이곳은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이병철 회장과 고인혜 회장이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지금도 두 사람이 함께 심었던 나무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다음은 솥바위의 세 번째 다리가 뻗은 곳 함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함안.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재 회장의 생가가 있습니다. 조홍재 회장은 한때 이병철 회장과 동업을 하기도 했죠. 멀리 잘생긴 안산이 보입니다. 솥바위 전설은 사실일까요? 이 지역이 길러낸 부자들을 보면 허투루 흘려들을 전설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풍수 이론가들이 꼽은 공부하기 좋은 터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낸 땅. 그곳의 풍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강과 병풍처럼 두른 절벽이 보입니다. 하회마을의 지세를 한눈에 보기 위해 부용대로 오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풍수 이론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연화부수, 마치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을 띠고 있죠. 낙동강 물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돌면서 마을이 물 위에 오롯이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화부수형을 띤 지역은 꽃과 열매를 갖추는 결실의 아름다움을 지녀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명당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통 주택들이 잘 보존되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마을 멀리 소의 양뿔처럼 뾰족하게 생긴 봉우리가 보입니다. 고축사 형세입니다. 풍수에서 고축사 형세를 지닌 땅에서는 정승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회마을은 정승을 배출했습니다. 양진당,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가문인 풍산 류씨의 종택입니다. 집안에서 대문을 열면 바로 저 멀리 붓의 끝처럼 생긴 문필봉이 보입니다. 풍수에서 문필봉이 보이는 곳에서는 학문의 조예가 깊은 인재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풍산 류씨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 서해 류성룡의 종택입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전후 7년간의 국난을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명당이 길러낸 인물이 나라를 구한 셈이죠. 류성룡은 병산서원을 세워 학자를 길러냈습니다. 이곳 병산서원에서 수많은 사림의 학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서원 앞으로 내천이 흐르고 사방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바람을 막아줍니다. 병산서원은 조선의 최고의 명제상으로 유명한 류성룡을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제향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곳인데요. 이 병산서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면에 보이는 병산의 중심에 우뚝 솟은 문필봉입니다. 문필봉을 서원의 안산으로 선택한 것은 매일 바라보면서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수와 확폭에서나 볼 듯한 아름다운 산, 그 아래 차분히 흘러가는 강물, 학문에 매진해야 할 선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병산서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꼽히는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서원입니다. 도산은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선조 임금은 명필 한석봉으로 하여금 쓰게 한 편액을 하사함으로써 영남 유림의 본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원 앞에 시사단이 보입니다. 정조 임금은 퇴계 이황을 추모하기 위해 도산서원에서 직접 과거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영남의 인재를 현지에서 직접 발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시사단입니다. 도산서원 역시 병산서원에서 봤던 것처럼 좌우로 산이 둘러싸고 서원 앞으로 강물이 흐릅니다. 춘천 서면 박사마을. 과거의 교육명당이 안동이라면 현재의 교육명당은 이곳 박사마을입니다. 이곳 역시 배산임수를 이상적으로 갖춘 땅입니다. 옛날에는 이 의암댐이 되기 전에는 이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가 막힙니다. 이제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가서 중도를 또 걸어서 저쪽에 가면은 소양강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두 번을 타고 가서 시내를 가야만 되고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복 이후 이 작은 마을에서 144명의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선양탑에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앞으로 배출될 박사들을 위해 비워둔 것입니다. 학자가 태어난 곳만이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 학자가 공부를 하는 배움터 또한 중요합니다. 국내 유명 대학들 중 명당으로 꼽히는 곳을 살펴봅니다. 연세대의 설립자의 이름을 딴 언더우드관. 주산의 면 앞쪽 완만한 경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 입지 후보로도 거론됐을 만큼 명당입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뒤로 안암산이 버티어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서울의 좌총령에 위치한 명당입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때부터 터를 잡은 곳입니다. 이것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마을을 고르면서 어진마을에 거처하지 아니하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은 후에 맹모 삼천지교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교육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선 최고의 명당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곳에 성균관을 건설했습니다. 명나라에 사신 김식은 이곳을 방문해보고 공부하기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균관의 성균은 주례의 대사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음악을 조율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지나치고 모자라는 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퇴계 인문관 뒤로 둥그런 산 응봉이 보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영량이 가장 큰 봉우리입니다. 좌청룡으로 낙산을 두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 명문입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애국인 선교사에 의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에 하륜에 의해 경복궁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이 풍수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로는 예전 서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관악산으로 옮겼고 의과대학만 남아 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예전 서울대학교가 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한 비가 있습니다. 학교가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채워 지금도 청춘과 예술의 명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땅. 지금도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맹자의 어머니처럼 찾아다닙니다. 어딜까요? 서울에서 입시 학원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대치동,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그곳은 풍수적으로 한강이 휘돌아 감싸는 곳입니다. 돈이 모이고 인재가 양성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경복궁의 공간 구성은 주례 고공기와 하도 낙서 그리고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령전과 교태전은 음양론의 결정체적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교태전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의 잉태와 탄생을 책임진 공간입니다. 따라서 교태전은 경복궁 안에서도 가장 명당터에 배치하였습니다. 풍수에서는 주산의 전기가 이와 같은 용맥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맥 끝부분에 전기를 다 모아놨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의 경우에는 교태전을 용맥의 끝부분에 입지시켰던 것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최고 권력이 잉태되고 자라나며 통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명당터를 잡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며 선정됐습니다. 배산 임수, 북악산을 주산으로 양쪽에 좌총룡 500호의 산세가 흐르고 멀리는 한강, 가깝게는 청계천이 흐릅니다. 경복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학대사와 정도전은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한 동양을 주장하였다면 정도전은 군주는 남면을 한다는 원칙을 들이대면서 현재와 같이 북악산을 중심으로 한 남양을 배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 끝에 정도전의 뜻이 받아들여져 현재와 같이 경복궁은 건설되었습니다.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던 지복제 옆으로는 청계천의 원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덕궁입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지어진 궁궐이죠.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이복 동생 둘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뒤 경복궁이 무섭다는 이유로 찾지 않습니다. 대신 경복궁 옆 응봉의 중출맥을 차지한 곳에 창덕궁을 입지시켰습니다. 계단식으로 조성된 화단, 푸른색 기와를 얹은 선정전. 경복궁보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적 아름다움은 여느 궁궐 못지않게 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 소실됐지만 창덕궁은 화를 피해 조선 궁궐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경희궁. 경희궁은 서울의 우백호인 인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된 후에 광해군이 건설하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 정원군의 소유지였습니다. 이 터에 왕기가 흐른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광해군은 왕기를 누르겠다며 별궁을 지었습니다. 훗날 정원군의 아들인 인조가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소문을 입증한 셈입니다. 지금도 경희궁 주변에는 미술관,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수원시, 이곳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팔달산을 주산으로 배치된 수원 화성. 화성은 정조가 세운 성입니다. 가로로 길게 비스듬하게 뻗어 있어 버들잎같이 지어진 성곽. 높이 솟아 화성의 사방을 살펴볼 수 있는 서장대. 정조는 새로운 성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풍수사상에 따랐습니다. 이곳은 화성을 지키는 신을 모신 사당 성신사입니다. 화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장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들잎이 누워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곽이 펼쳐집니다. 서장대에 올라서면 수원시와 화성의 행궁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수원의 사대문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팔달산의 정맥이 좌우로 흐르고 남쪽으로 수원천을 바라보는 화성 행궁은 명당 중의 명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 행궁의 정문 신풍루입니다. 유여택, 이곳은 평소 화성 유수가 거처하다가 정조 임금이 행차하면 머무르던 곳입니다.
좌익문. 좌익은 곧 곁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행궁 중심의 내산문을 바로 앞에서 도와 행궁을 지키는 중산문 중 하나입니다. 화성 행궁은 입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치까지 풍수 이론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키기 위해 화성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도 이곳 화성에서 열었죠. 정조의 효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육능,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능입니다. 효심이 깊었던 정조가 동대문 밖 배봉산에 묻혀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모란과 연꽃으로 화려한 병풍석을 둘렀고 석호와 석양이 봉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능으로 가는 길 양옆에는 잘 자란 소나무 숲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원대 황교, 다리 이름에서 비운에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사후의 황제로 격상한 아들의 효심이 느껴집니다. 다리 아래로는 육능의 백호와 청룡에서 발원한 물이 합수하여 흐르고 연못을 이룹니다. 발용 농주형, 한가로운 차림새의 용이 앞에 놓여있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세입니다. 효심이 깊고 풍수에 정통한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조성한 육능. 풍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곳이 명당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때 창건된 가량사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는데 정조가 육능을 조성하면서 새로 세웠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절을 세웠습니다. 정조는 자신도 죽어 아버지 옆에 묻히길 바랐습니다. 육능 옆에는 정조의 걸릉이 있습니다. 모든 왕릉은 명당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풍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많은 왕릉 중에 명당은 몇 기 안 된다고 합니다. 그중 최고의 명당은 영릉입니다. 왕릉 옆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여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안에도 세종대왕의 다양하고 뛰어난 업적들이 빼곡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양택을 잘하면 당대가 성하고 음택을 잘하면 만대가 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세종대왕릉 터를 잘 잡아 조선이 100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만대에 걸쳐 성한 것을 생각하면 과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회룡 고조형. 용이 휘감아 돌며 능을 바라보고 있는 형세입니다. 배산임수, 무엇 하나 풍수에 어긋남 없이 좋은 곳에 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풍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과 건물만이 보이는 도시. 빽빽이 들어찬 건물들에 가로막혀 산을 볼 수도 물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명 풍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천문을 관측하던 서운관터입니다. 매천 야록에 따르면 철종조에 서운관터에서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동요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운관터에서 고종황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운관터인 앙처의 운영공터는 황제가 태어난 명당 중의 명당으로 이미 입증된 셈입니다. 운영궁은 고종 황제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의 저택입니다. 고종이 탄생해 죽기 직전인 12살까지 살았던 잠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궁궐에 견줄 만큼 크고 웅장했지만 지금은 일본 문화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권력을 길러낸 땅이 현재 돈을 길러내는 것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사. 그 옆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신한은행 본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필동에 위치한 현대그룹 사옥. 이곳 현대그룹 사옥을 두고 풍수 전문가들은 기가 너무 강해서 기가 약한 사람은 견뎌낼 수 없다고들 합니다. SK그룹 본사도 풍수를 면밀히 살핀 정황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사옥 전면에는 거북의 머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의 꼬리. 사방위 귀둥에는 거북의 발이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돌거북이가 잠자던 땅을 귀한 명당으로 칩니다. 경복궁 맞은편 미 대사관 뒤에 있는 이마빌딩. 저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어지간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터가 좋아 사업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LG그룹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여의도는 한강 사이에 떠 있는 섬입니다. 풍수적으로 여의도는 나성입니다. 나성은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줘서 재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의도, 미국 맨하튼의 월스트리트처럼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 지역입니다.
도시의 도로는 들판의 물길과 같습니다. 도로를 통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예전 물길을 통해 재물이 움직였듯이 말입니다. 물이 흐르다 잠시 느려지는 곳, 나성을 이루게 되면 재물이 쌓이는 땅이 됩니다. 사통팔달 도로가 나 있고 차들과 사람들이 붐벼 흐름이 느려지는 곳, 도시의 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딩과 도로만 있으면 될까요? 그런 곳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풍수사상은 높은 빌딩과 복잡한 도로가 얽혀있는 도시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사옥이 건립된 위치를 보면은 대부분 다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찍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경제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터를 사업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잘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좋은 터를 선정해서 그곳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그것을 이미 잘 알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의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빈틈없이 들어찬 상점들, 비좁은 골목.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풍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강물은 흐릅니다. 강물 옆으로 난 도로 위를 수많은 차들이 흘러갑니다.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갑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흘러들어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댑니다. 풍수서에서 보국의 차이는 음택과 양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국이란 주산과 안산, 좌청룡과 우백호를 말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악산과 남산, 낙산과 인왕산으로 구성된 보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물을 인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으로 지어진 높은 빌딩이 산을 대신해 바람을 막아줍니다. 분명 풍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로 사람의 물결이 흐릅니다. 높은 빌딩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물을 얻고 바람을 막아 사람을 기르는 풍수의 입지가 도로와 빌딩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어딘가 돈이 모이고 권력이 크고 학문이 융성하여 인재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풍수는 좋은 땅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